독점. 독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경쟁을 막고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는 말 그대로 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국가는 독점을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특허라는 이름으로 독점을 보호합니다. 물, 전기, 치안 같은 건 아예 정부가 독점하기도 하죠. 인터넷 플랫폼은 시장을 거의 한두 회사가 장악했는데도 사람들은 편하니까 그냥 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사인 포스팅과 함께 독점을 사정없이 4가지 관점으로 부셔봅시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독점은 규제하고 어떤 독점은 허용하거나 장려할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고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4가지 관점 소개합니다. 1번, 시장과 민주주의 관점. 국가는 왜 독과점을 규제할 권리가 있나? 2번, 혁신 인센티브 관점. 특허처럼 좋은 독점은 왜 허용하나? 3번, 공공성 자연 독점 관점. 물, 전기 같은 건 왜 정부가 맡을까? 마지막 4번째 관점, 플랫폼 권력 독점 관점. 인터넷 기업 독점은 왜 다르게 보이면서도 위험한가? 첫 번째 관점, 시장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산권이 곧 독과점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구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의 동등한 권리와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 경제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라는 믿음. 즉, 시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시장이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을 더 싸게 제공하면 민주주의는 시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독과점이 경쟁을 죽여서 시장 혜택을 부정하면 민주주의는 개입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반시장적이라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를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합니다. 두 번째 관점, 혁신 인센티브.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나옵니다. 국가가 독점을 싫어한다면 왜 특허는 독점을 보장할까요? 특허는 한마디로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준 독점입니다. 새롭고 유용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주고 그 기간 동안 가격 결정력도 갖게 하죠. 이게 시장 원리와 충돌해 보이는 이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기적으로 독점을 허용하면 장기적으로 혁신이 들어 시민 전체가 이득이다. 발명과 연구개발은 대체로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특허가 없다면 경쟁사가 복제해서 바로 시장에 들어오고 발명가는 투자비 회수도 못하고 결국 혁신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간 제한 독점을 줍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권리는 사라지고 기술은 사회로 풀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건이에요. 특허는 영원한 독점이 아니라 사회가 혁신을 사기 위해 일정 기간의 보상입니다. 다만 특허에도 부작용이 있죠. 특히 제약 특허는 뜨거운 논쟁입니다. 혁신을 위해 필요하지만 약값을 올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역은 국가들이 강한 특허 보호와 공중보건 사이에서 예외, 강제 실시 같은 장치들을 두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 공공성 자연 독점. 다음은 정부 독점입니다. 물, 전기, 치안 같은 건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인 기반입니다. 이걸 시장에 맡기면 어떤 위험이 생기죠? 1번, 품질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2번,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공급에서 배제될 수 있고 3번, 가격이 오르면 시민의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게다가 물, 전기 같은 건 경제학적으로 자연 독점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초기 인프라 투자가 너무 크고 한 번 깔리면 한 회사가 공급하는 게 비용상 유리한 구조,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런 산업에서 경쟁을 만들어라는 말은 오히려 중복 투자, 비효율, 지역별 차별을 막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선택지를 2가지로 갑니다.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하더라도 강한 규제로 요금 품질, 보편적 공급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이것입니다. 경쟁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못 만들 때 공공성이 경쟁보다 앞선다. 그리고 공공성은 독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 관점, 플랫폼 권력. 이제 인터넷 기업입니다. 검색, 구글, SNS, 카카오톡, 전자상거래, 쿠팡, 앱스토어. 많은 영역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산업의 독점과 달리 인터넷 독점은 이렇게 반박됩니다. 가격도 안 올리는데 뭐가 문제야? 서비스는 오히려 좋아지잖아. 사람들이 한 플랫폼에 모여야 편해. 맞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가 큽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수록 서비스 가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품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표준이 생기면 사회 전체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독점은 겉으로는 피해가 없어 보이는 독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라이코스에서 검색해야 된다면 구글은 그렇게 편하지 않겠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다 올려야 된다면 인스타그램도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인터넷 독점은 다르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첫 번째, 사생활 데이터. 플랫폼은 무료처럼 보이지만 대개 사용자의 데이터로 돈을 법니다. 문제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한다면 대안이 없어서 싫어도 떠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정보가 더 중요해 라고 하지만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사우대. 자기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 서비스를 우대하면 경쟁은 원천 봉쇄되고 시장은 더 굳어집니다. 아마존이 어떤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산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것이죠. 마지막, 게이트키핑. 검색, 추천, 노출을 쥔 순간 그 회사는 단순 기업이 아니라 정보의 문지기가 됩니다. 이건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정치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독점 규제는 해체만이 답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권, 상호 운용성, 투명한 추천 광고 기준, 자사 우대 금지 같은 규칙 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만약 페이스북이나 특정 플랫폼이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해줄 생각으로 그 정치인의 광고만 더 많이 보이게 된다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독점은 무조건 악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독점이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딱 하나입니다. 그 독점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독점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해야 합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타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강화할 수단이라면 반드시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서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시장 경제는 민주주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입니다. 댓글로 이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특허 같은 독점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플랫폼 독점은 가격이 아니라 권력 기준으로 규조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싶은 책 혹은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